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해평가연구소의 이만기 소장입니다. 강남인강의 설명회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 대학 입시의 모든 것, 그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수시 대비 특강을 하는데요. 작년도 수시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올해 입시를 전망해보고, 주요대 입결을 소개해드린 다음에 수시원의 팁을 몇 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저는 인하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학원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 수시 모집을 한번 리뷰해 보기 전에 올해 입시의 가장 핫 이슈, 여러분, 핫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올해 핫 이슈는요, 킬러 문항 2년 차다. 그러니까 근데 이 킬러 문항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평가원과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못 풀면 킬러 문항인 것이고, 평가원은 교육과정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면 킬러 문항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은 서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올해 한양대학 같은 대학도 그렇습니다만은 수능 최저 기준을 신설한 대학이 증가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올해는 전공 자율 선택지라고 해가지고 그 무전공 선발, 그러니까 전공 없이 애들을 선발해서 대학교 2학년에서 전공을 부여하는 무전공 선발과 모집 단위의 광역화. 그러니까 무전공 선발을 하려면 자동적으로 모집 단위의 광역화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를 넓게 해서 그냥 국문과 영문과 이런 식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인문 계열, 자유전공학부 이런 식으로 이제 넓게 뽑는 것이 무전공 선발 및 모집 단위의 광역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별로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근데 사실 의대 정원 확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첨단학과, 융합학과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문제가 되는 것이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교육대학 인원이 감축됐습니다. 3,847명에서 3,390명으로 12%가 감소했고요. 그 대신 간호학과 인원은 또 의대와 맞물려서 1,000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3,883명이 24,883명으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수행이 늘은가 하면 올해 고3 친구들이 또 숫자가 늘었습니다. 올해 고2는 더 늡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내신 등급받는 것이 조금 옛날에 비해 좀 양호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필수 과목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과학탐구와 수학 미적분 기하를 반드시 안 해도 문과생이 이과대학에 갈 수 있는 일이 지금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과생들이 과탐을 안 하고 사탐을 합니다. 그래서 사탐으로 튀었다 그래서 사탐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제가 볼 때는 과탐하는 친구들이 사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탐 인원수가 줄면서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과탐 등급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의 통합 변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시 때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대학, 수도권 주요 대학은 올라갔고 지방 주요 대학은 떨어졌습니다. 수험생이 감소했지만 N수행이 늘면서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올라갔고요. 교과 전형 지원 인원은 감소했고 논술과 종합 전형 인원은 늘었습니다. 왜? 논술은 준비 없이 갈 수도 있고 종합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대는 논술 전형 지원자 크게 늘면서 경쟁률을 사는 경연했고, 수험생 수 감소, 학생부 교과는 좀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입시 결과를 반영하게 되면서 지뢰짐작으로 지원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승했다. 특히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은 졸업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졸업생의 지원율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졸업생들의 합격률도 올라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논술은요,
대부분 경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됐고 N수행이 증가하는 것이 경쟁률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는요, 논술을 중심으로 경률이 많이 올라갔고요. 교과나 종합전형은 하락을 했습니다. 약대가 조금 감소하면서 치의 한의학과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약대는 약간 감소는 했습니다만은 선호도가 높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이 좀 용이했다는 것이고, 특징 여섯 번째는 반도체공학과는 첨단학과 경률이 하락을 했다는 점, 논술은 많이 몰렸다. 채용 연계형 계약과도 좀 덜 몰렸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면 서강대 반도체공학과에 가면 SK 하이닉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과들에 대해서 뭐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는 현대자동차 이런 식인데 낮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초등교육과는 여전히 낮았다. 그다음에 경쟁률이 요동을 쳤다. 그러니까 낮은 과들이 올라가고 높은 과가 내려오는 눈시작질이 여전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하드 이슈를 또 볼까요? 올해 교대와 간호대입니다. 교대 선발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합격선이 요동을 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대학은 조금 성적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간호대학이 1000명이 늡니다. 간호대학이 는다는 얘기는 원래 간호대학은 중상위권 대학도 있지만 전문대학도 간호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전문대학 갈 친구들이 4년제로 올라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수도권 자연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지역 애들은 주로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의대는 아마 올해 가장 큰 관건이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 800만 가량이 늘기 때문에 올해는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 다수이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이번에 그 지역인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래서 올해 저는요, 우리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수능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등급이 좀 낮아도 뭐 냉정히 말하면 2등급대를 가지고도 수능 최저를 마치면 의과대학 갈 수 있는 날이 올해 왔다. 올해 놓치면 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형제도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저는 강조할 것이 올해 여러분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수능 준비를 잘하는 길이 올해 좋은 대학, 의과대학 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매력적인 게 뭐냐면, 매력적이기보다는 좀 고민해야 될 지난해 입결, 지금 이제 6월 달에 어디가에 발표가 됐거든요. 어디가에 발표가 됐는데, 어디가에 나오는 성적 자체가 이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모집 단위가 광역화되고 의대가 증원되고 막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지난해 입결이 무용지물이 돼서 사교육의 수요가 늘지 않겠나라고 하는 염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들은 6월 24일 정도에 처음으로 볼 것 같은데, 맞죠? 그죠? 6월 24일이 업로드가 되면 아마 그때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나오고 그럴 때인데, 이럴 때 우리가 육모 성적을 가지고 지난해 입결과 비교해서 이제 가늠자를 펼칠 텐데, 아마 그것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작년에 수능 시험이 무지하게 어려웠죠. 뭐 올해는 지난해보다 쉽겠죠. 그죠? 왜냐하면 올해 작년에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근데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가 변수인데, 아마 영어도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말해요. 또 괜히 또 입이 싸가지고. 왜냐하면 이 난도는 뭐 귀신도 모르는 거네요.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번에 6월 모의 평가가 1등급 한 중반대, 그러니까 그 1등급 비율이 1%에서 2%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가원은 뜨거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 수능을 좀 6월 모의평가는 어려웠지만 9월은 쉽게 냈는데, 근데 9월이 쉬우면 이게 실제 수능이 또 어려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2번 미적분 기하가 여전히 유리했고, 학수정은 경쟁률의 희비가 엇갈렸다. 교과전형은 하락세, 종합전형 올라갔고, 그다음에 N생들이 종합전형에 대거 지원했다. 왜? 자기소개서가 없으니까 널널히하게 지원했다. 그다음에 수능 영향이 컸고,
그다음에 재학생과 N수생 차이가 줄었다. 그러니까 재학생이든 N수생이든 둘 다 공부를 못했다. 성적이 낮았다. 줄어들었으니까. 그다음에 재학생은 대신 성적이 좀 올라갔고 졸업생은 좀 감소했다는 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전반적인 건데 아마 대체로 이제 정시 모집에 좀 주안점을 둔 것 같은데 이 사교육 없이 모의 지원, 이 모의 지원에 애들이 맹신하다 보니까 소신 지원을 못하고 모의 지원 때문에 하향 지원자들이 많이 생겨서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이 엉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도 이제 저희 UA를 비롯해서 많은 입시기관들이 모의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의 지원에 너무 맹목적으로 모의 지원을 믿다 보면 우리 소신이 엇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중상위권 대학이 공이 뻥뻥 뚫렸기 때문에 모의 지원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수도권 쏠림이 있었고 의학학계를 쏠림이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수능, 난도 높은 수능. 원래 이것도 참 희한한 것이 수능이 어려우면 수험생들이 하향 지원, 안정 지원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또 의외로 소신 지원, 스나이퍼, 상향 지원한 친구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게 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소신 지원했는데 떨어져야지 소신 지원 안 하는데 소신 지원했는데 붙어버리면 안 되는데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교과평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 배제도 있었고요. 영어 시간 논도가 상승이고 그래서 수능치를 못 지킨 친구들이 많았고 역시 과탐투의 표점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됐다. 정시 모집에 같은 경우에. 미적과 확통 차이가 컸다는 점도 기억하시면서 요거는 이제 요 화면에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이거는 내일교육에서 교사들이 분석을 한 건데 이게 제2사에 높게 형성된 거 가지고 정시 모집입니다. 모의 지원이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의 지원 때문에 애들이 그 예측을 잘 못하고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최초와 최종 합격선 차이가 커서 모집 단위별로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심지어 애들이 쫄아서 갈만한데 지원 분산이 됐다. 그런가 하면 재수 각오하고 팡팡 지른 친구들이 많았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은요, 고3 애들이 감소했고 졸업생들이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학생부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다. 그 대신 학종을 많이 지원했는데 특히 상위권 대학은 학종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 다음에 교과평가 영향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졸업생이 늘었는데 합격으로 의문이라는 얘기 있지만 사실 합격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치의 기록 차이가 벌어졌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면접의 영향력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은데 면접의 영향력. 그 다음에 선호학과, 애들이 좋아하는 인기학과는 학업 역량을 주로 받고 비선호학과는 진로 역량을 주로 받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요. 이거는 우리 학교 선배가 몇 점대가 어디 붙었나가 명쾌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측이 가장 가능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종은 좀 예측이 불가능한데 교과는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고3으로 한정돼 있고 또 근데 그러다 보는데 이게 수능 난도가 올라가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낮아도 수능 최저를 지킨 친구들이 많이 붙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낮아도 수능 최저를 잘 맞힌 친구들이 상향 지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저기준이 높은 대학은 경쟁률과 합격선이 하락을 했고 고대는 올라갔다. 연대는 최종 면접이 있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부산대학은요. 일반 전형보다 지역인재가 더 성적이 높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입시 트렌드 전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상위권 대학이 좀 비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죠? 그래서 자연계들이 교차 지원을 하면서 주연 대학이 분산되면서 중간에 뻥뻥 뚫렸다는 점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의 경향은 역시 보시면
과목이수에, 그러니까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이라는 건 과목이수에 영향이 좀 있었다는 것이고, 또 보시면 쇠뜨개에서 좀 갈렸다는 것이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수시 모집을 한번 전망해 보겠는데, 아까 우리가 뭐 얘기했죠? 예, 얘기한 것이 이 올해 수능이 어쩔 것인가. 근데 제가요, 요 화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이 화면 같은 경우가 작년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 걸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제 문제의 난도가 내려가면서 수시 수능 취재 충률이 올라가 내신과 논술의 경력이 오를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틀렸죠. 수능 시험이 무지하게 어렵게 나오면서 최저 기준 충률이 내려가서 내신과 논술의 취재 경력이 높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틀렸기 때문에 올해는 맞을 거라는 거죠. 왜? 평가원이 문제를 쉽게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올해 역시 그렇지만 수능 시험 난도는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물수능, 불수능을 예단하지 마시고 국어는 비문학 난도가 내려갈 거예요. 오히려 문학이 어려울 거예요. 그다음에 킬러 문항은 우리가 안 풀면 되는데 준킬러 문항은 풀어줘야 되니까 시간 소비가 많을 수 있고 EBS 변형 문제가 매우 약해질 것 같고 성취가 융합한 문제는 배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 수능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스타 강사들의 시험지를 평가원이 다 가져갑니다. 현우진 다 가져갑니다. 정성재 다 가져가. 이명학, 조정식, 뭐 강민철 등등 강남인강 선생님들 문제도 다 가져갑니다. 김주혁 뭐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스타 강사들의 문제를 스크린하는데 평가원이 노력을 할 것이다. 근데 뭐 워낙 중요한 건 정해져 있으니까 빼기 어렵죠. 그다음에 영어가 올해 수능 취지에 절대 키가 된다. 근데 영어는 올해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려우면 어떡하냐. 어려우면 큰일 났네. 아무튼 그 다음에 의대 지원 문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었다. 학종은 1334명, 논술은 178명으로 늘었고 정시도 왜냐면 한 1000한 몇백 명이 늘었기 때문에. 근데 논술 전형은 청대 의대가 5명에서 10명으로, 아주대가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 인하대가 5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가천대 의대가 40명을 논술로 선발한다. 올해 의대 열풍입니다. 의대 열풍. 그래서 요거는 전형별로 의과대학이 몇 명씩 뽑느냐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고 싶냐면, 남들 의대 갈 때 우리는 의대 가지 말고 첨단학과, 융합학과에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여러분 때는요, 의사보다는 첨단학과, 융합학과 나온 사람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될 겁니다. 요즘에 로스쿨 생기면서 변호사들의 임금이 많이 내려간 것처럼 의사들도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은요, 1913명. 그러니까 지방 친구들은, 이 강남인강을 보는 지방 친구들은 올해 대박 났습니다. 왜냐면 의대 가기가 정말 쉬워졌거든요. 작년보다 888명이 많아졌습니다. 경상국립대 103명, 부산대 113명, 원광대 102명, 전남대 130명, 전북대 111명, 조선대 100명, 강원대 55명, 지도대 935명 등등이 지역인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뽑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근데 대부분 교과입니다. 내신이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신이 좋아야 되는데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내신이 안 좋아도 최저만 맞추면 붙는다 이게야. 올해 의대 가기가 예년보다 훨씬 쉬웠다. 그래서 아마 비수도권 대학의 내신 좋은 친구들은 의대로 물러가. 그때 우리는 의대 가지 말고 첨단학과 융합학과에 가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진영은요, 지역에 따라 2등급 초반 때도 아마 합격하는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충남권의 건양대, 순천향대를 지역 모두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 대신 과탐이 문제. 우리가 사탐 런 얘기하잖아요. 과탐이 문제입니다. 과탐 인원수가 사탐으로 넘어가면서 과탐 최상위권 애들이 1등급 받기가 어려워지면 의과대학, 치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이런 친구들의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수능 최저를 보여드리는데
사계합의호 영남대 지역인재.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들의 수능 최저를 정리. 이거 혹시 내일교육에서 가져왔는데 4개 등급 앞 각 2인에. 이게 여기 보니까 빰빠밤빠밤빠밤 계명대는요 3개 합이 3이에요. 그럼 1등급이 3개 나와요. 3과목 합이 3이니까 이거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대 같은 경우는 이건 수능 시험만 마치면 붙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 와이즈라고 있죠. 동국대 와이즈 3개 합. 이거 와이즈는 경주예요. 경주. 그 다음에 보시면 3개 합이 5 충남대, 대구 가톨릭대, 충북대, 가톨릭 관동대. 그 가톨릭 관동대는요 부속병원이 인천국제성모병원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서울의 가톨릭 대학은 성모병원이 부속병원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의대 가는 친구도 알아야 돼요.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은 약간씩 다릅니다. 성대 의대는 삼성병원이 협력병원이고 울산대 의대는 아산병원이 협력병원입니다. 가톨릭 대학은 성모병원이 부속병원이고요. 서울대학교 병원도 서울대학교 병원이 부속병원입니다. 길병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알으셔야 돼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대학은 건양대학과 순천향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 이런 데는 굉장히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의대 지역인재 올해 2006년생이래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내신 등급을 확보하기가 좀 쉬워졌다. 그래서 작년보다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될 거냐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방에 있는 옛날에는 지방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의대에 가기도 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지방에서 의대를 갈 거라고요. 지방에서 치의대 갈 거고 지방에서 한의대, 지방에서 약대, 수의대 갈 거기 때문에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이 성적이 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비수권 대학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지방의대로 빠지게 되고 서울로 안 올라오면 서울 지역 애들이 자연계열 공과대학 가기는 옛날보다 쉬워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상위권 대학에서 특히 교과 전형에서의 점수 하락이 눈에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 교과 전형은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 합격이 많아. 이놈이 여기 붙고 저놈이 저기 붙기 때문에 한 군데만 등록해야 되니까 중복 합격이 많이 돌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도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최저를 맞추면 붙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자연계열은 지역 학생들이 많이 줄면서 커트라인이 좀 내려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그거를 아는 우리 친구들이 그래 나 한번 질러봐 팡팡 지르다 보면 상위권 대학은 또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상위권 대학의 학과와 수시 경쟁률은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원래요 수시에서 못 뽑으면 정시로 2월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시 지역인재에서 2월 되면 정시에 지역인재가 있으면 거기서 뽑을 수 있는데 정시에 지역인재가 없다 그러면 일반으로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혜택은 수도권 애들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애들 입장에서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수도권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역 친구들이 수능 취재를 못 지켜서 지역인재가 수시로 2월 되면서 정시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를 아마 기대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올해 또 아까 우리가 뭘 얘기했죠? 모집 단위가 과육화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문전공 선발. 그러다 보니까 인기 전공, 다시 말하면 대학들에서 브랜드가 있는 대학들은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브랜드 대학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고 나면 내가 무슨 과든지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과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연세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고려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인하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국민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중앙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경희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들어가서 무전공 선발이 돼서 1년 동안 공부하고 학점 잘 따서 가고 싶은 학과 가는 것이 관건이다. 근데 애들이 많이 뽑으니까 비인기 학과는 커트라인이 많이 내려갈 것 같다는 점 여러분 한번 예상해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올해 수시를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의대는 지역인재 전형이 최저만 맞추면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했고, 그래서 이과 애들은 지역인재로 빠지기 때문에 서울로 안 올라오면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들의 자연계열, 공과계열이 커튼에 내려갈 것 같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지역인재를 못 지키면 수시에 정시로 2월 되면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 애들이 덕볼 가능성이 있고, 그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역시 수능 시제만 맞추면 붙을 확률이 높다. 왜? 중복 합격이 많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추가 합격 기회, 충원 합격 기회가 많이 온다는 점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논술 전형이 고려대학교 상명대학에서 부활되기 때문에 올해 논술을 하면 갈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볼 거는 지난해 입결입니다. 지난해 입결은 어디가 고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올해 모집 단위가 바뀌고 인원수가 늘면서 지난해 입결이 의미가 없어지는, 지난해 입결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떠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숫자는 그 대학에서 가장 성적이 높았던 과, 맨 밑에 있는 숫자는 그 대학에서 성적이 가장 낮았던 과, 가운데 있는 빨간색 숫자는 그 학교의 중간값을 본 거니까 이 대학이 이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상명대 같은 경우에 4등급 때도 붙고 서강대학도 4등급 때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4등급 때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수능 최저 같은 걸 봐야 돼. 최저가 있으면 커트라인은 내려갑니다. 역시 인문계, 서울시립대, 서울대, 성대, 성주대, 세종대 등등이 나오는 인천대학 등등 나오고요. 그러면 높은 과들은 1점대, 낮은 과들은 3, 4등급대인데 최저가 있으면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다. 최저가 없으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자연계열은 꽤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최저가 낮으면 내신, 그러니까 최저와 내신 커트라인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눈으로 쫙 보시고 이건 아마 선생님들이 어디가에서 발표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참 친절한 분들이 많아서 아마 어디가에서 긁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엑셀로 만들어서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자연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요, 교과보다 훨씬 쭉 떨어지죠. 그죠? 왜냐하면 이건 교과 플러스 비교과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좀 떨어집니다. 광운대는요, 5.89등급도 서류형으로 붙었다. 작년에. 국민대 5.28, 4.81이니까 이거 보시면 이거는 상위 70% 전과목 평균 등급 기준이니까 이거보다 성적이 낮아도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친구들은 특목고인 친구들이 가능성이 높은 거고 저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이게 각 고등학교 유형별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아시게 되는데 그 데이터는 여러분 담임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 인문 보고 있는데 인문 서울대학교 지역경영선발은 사실 종합전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워낙 전교 1, 2등이 추천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이 지금 입결이 사실은 요동을 칠 겁니다. 왜냐하면 모집 단위의 광역화, 무전공 선발, 의대 증원, 교대 감축, 간호대 증원 이런 게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종합전형 인문계 보고 있습니다. 석대, 숭실, 아주, 연세, 이화, 인하, 중앙, 위에. 근데 이게 용어가 바뀌잖아요. 용어 바뀌는 것도 여러분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 자연계. 그러니까 이게 요강이요. 인원수가 바뀌거나 요강 전형 요소가 바뀌거나 요강 이름이 전형 이름이 바뀌면 입결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나라 입시가 올해 정말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자연계열 서울시립대 5.76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숙대는 이건 딸랑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외대도 마찬가지고. 대체로 보면
학종에서는 적어도 3, 4등급까지는 거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올해 수시 지원의 팁으로 갑니다. 이게 전반적인 팁이긴 한데 여러분 한번 유념해 보세요. 우선 제일 먼저 최저 기준. 올해 최저 기준이 관건이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은 수능 준비에 모든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역인재 가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만 마치면 2등급도 의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마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을 점검하고 마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지방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이상하게 3학년 2학기가 되면 수능 준비를 안 해요. 안 됩니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관건은 바로 수능 최저 기준이다 생각해 주시고 전형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모집 단위의 광역화, 그죠? 그런가 하면 무증공 선발, 의대 지원되면서 학문 구조가 바뀐 게 있어요. 복지원 허용 여부도 있고 6회 지원 경향. 그러니까 경희대 와서는 친구들이 다른 대학 어디에 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별로 안 좋은 거지만 서영고 수상한 준경외시로 나가는 그 서열대로 애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그런 과에 오는 친구들이 다른 대학은 어디 지원하는을 알아야 추가 합격, 충원 합격에 큰 도움 받습니다. 요거는요, 다른 데보다도 UA 같은 데 가거나 진학 같은 데 가면 이런 걸 정리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인수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같은 경쟁자가 어떻게 흘러다니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면접은 제시문 활용인지 아니면 기본 소양 면접인지 학생부를 보고 내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지를 주고 풀게 하고 내는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일부 대학은 제시문 활용 면접을 하다가 거기에다가 또 인성을 결합한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평가 학교 이름을 가립니다마는 전국 단위 저사고나 외국어고나 과학고나 영재고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고등학교는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지난해 입결은 올해 크게 유용할 것 같지 않다. 왜? 모집 단위가 바뀌고 모집 단위 인원이 바뀌고 선발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의 지난해 입결의 이용도는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과 9월 모의평가로 정시 라인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수능이 잘 나오면 한번 나 잘 나와 나 상승세에 있다 그러면 한번 욕심을 내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시 라인을 보수적으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수능 최저가 있다면 그것이 관건이고 자연계 상위권이라면 원뿔원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런 데를 원뿔원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회장 추천 받게 되면 가급적 받았으면 좋겠고 작년도 입결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어디가 결과를 봤습니다. 어디가 결과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이게 좀 일리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가 워낙 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의과대학 같은 데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는 다인수인과 협의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6개를 지날 때 상향 2개, 적정 2개, 하향 2개 이렇게 해서 1승 1무 1패 전략을 쓰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이 좋은지 모평성지 모평이 좋으면 정시 모집에 올인해 주시고요. 내신이 좋으면 어떻게든지 수시에 가야 되니까 수능도 그 전략 과목을 정해서 만약에 내가 최저를 맞춰야 되면 수학 때려치고 국어와 탐구로 맞추는 방법, 영어와 탐구로, 영어와 국어로 맞추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교과는 하향지회나 적정, 종합은 적정, 논술은 적정해서 이거 뭐냐면 교과는 딱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향 지원이 바람직하고 종합은 적정으로 가고 논술은 복불복 어쩔 수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한번 질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논술은 자기가 논술을 잘한다고 시험하면 팍팍 질러서 뭔가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향할 건지 적정할 건지 하향할 건지 보시고 그다음에 모집 인원이 늘면 컷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전공 선발, 모집 단위의 광역화인 경우는 컷이 한번 내려갈 것 같고요. 수시 납치, 아니 지원해서 안 갈 때는 지원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지원해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돈 들어요. 물론 여러분이 UA 어플라이로 지원해 주면 저희 회사가 돈을 버니까 좋겠지만 안 다닐 것은 뭐하러 지원합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수시 납치라는 거는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수시에 지원했으면 붙었으면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대체로 수시는 높여 쓰는데 무슨 납치입니까? 그 다음에 최상위권은 수시가 줄어든 모집 인원의 변화를 살펴야 되고요. 이과 최상위권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수학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고 면접인지 서류인지. 그러니까 면접형은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서류형은 경쟁률이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넣을 거냐. 면접형은 미지의 세계니까 뭔가 희망 가지니까 특히 수능 후에 있다면 경쟁률이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서류형이 적당하냐 면접형이 적당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 표에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면접에 자신이 없고 교과 성적이나 서류가 좋은 수험생은 서류형, 서류가 더 부족하고 면접 자신이 있으면 면접형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형이 만약에 수능 이후에 있다면 부담은 감소하지만 경쟁률은 쫙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입결은 서류형은 학생부 등급이 높고요. 면접형은 면접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으나 학생부 등급은 높지 않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지원은요, 언제 상향, 언제 적정, 언제. 상향은 내 성적보다 올려 쓰는 거. 적정은 내 유혹모, 구모 성적에 맞춰 쓰는 거. 하향은 그보다 낮춰 쓰는 거. 언제 적정이냐. 상향은요, 수능이 상승세일 때 수시 모집에서 정시보다 더 높은 대학 쓰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상향은 대학교 가서가 수능 전일 때 애들이 많이 지원 안 하니까 팍팍 질러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향은 수능 최저가 높은 논술 전형이 최적입니다. 논술은 미지의 세계니까 한번 내가 잘 쓰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이라면 뭔가 복잡한 데를 가져야 애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가 가기 싫으면 남도 가기 싫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복잡한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중독 유형할 때 횟집 가는 겁니다. 남들 안 올 때 그때 가면 우리가 대우받고 회 먹습니다. 좋습니다. 배탈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높은 교과문도 매력이 있으나 승산은 별로 없다. 잘못하면 정시까지. 그렇습니다. 상향을 잘못하면 페이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시까지 망가집니다. 논술은 그야말로 힘듭니다. 논술 연습을 해요. 수능 준비하랴, 논술 쓰랴, 아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적정은요, 수능 등급과 내신 등급이 비슷할 때 적정입니다. 교과는 70% 컷에 맞추면 적정이 됩니다. 적정은요, 아무리 그래도 들어가서 다닐 만한 데를 고르셔야 됩니다. 적정은 자신의 강점 파악이 우선이고요. 하향은요, 수능이 하락세일 때. 자꾸 수능이 떨어져. 3월보다 5월이, 5월보다 7월이, 7월보다 6월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하향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향은 대학교 가서가 수능 후일 때. 왜냐면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안 가면 되니까. 그렇죠. 안 가면 돼. 그 다음에 하향은 정시까지 가기 싫거나 재수 불가일 때. 하향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하향은 어디가 입결에 50%고요. 하향은요, 넣어서 후회할 것. 즉, 안 다닐 곳은 넣지 마세요. 아무리 하향이라 하더라도 가고 싶은데 가야 다닐 수 있는 데를 넣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재수불가 꼭 가야 돼요. 그러면 하향 3개, 적정 2개, 상향 1개 정도로 가시고, 하향은요, 언제? 인원이 많은 것. 유광이 바뀌는, 특히 최저가 생겼으면 거기에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안 가려고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지난해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이 유리합니다. 작년에 높으면 올해는 내려갑니다. 항상 입시는 뭐지? 퐁당. 한 해가 높으면 한 해가 낮고 한 해가 높으면 한 해가 낮습니다. 경률은 더더구나 그러하고 입결도 그러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빨리 수시 모집에 개발해 봤습니다.
수시모 집에 전망도 해보고 지난해 리뷰도 해보고 이별도 받습니다. 여러분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대학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마치면서 제가 만든 응원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이게 가사는 제가 쓰고 곡은 인공지능으로 제가 생성을 했기 때문에 제 노래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꼭 올해 대학 붙기 바랍니다. 음악 들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우리 강남인강이 함께해요. 모자란 것 채워주고 잘하는 거 더 잘하게 우리 강남인강이 함께해요. 수능 대박 그날까지 우리 같이 노력해요.